자, 그래서 네. 이제 선발된 200개의 네. 정자가 네. 이제 하나의 난자를 향해서 이렇게 갑니다. 네. 이렇게 쭉 가서 저기 난자가 보이죠? 네. 도착을 해서 저마다 이제 들어가려고 다 달라붙습니다. 뚫고 들어가려고. 예, 뚫고 들어가려고 달라붙습니다. 이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한 개만 들어가야지 돼요. 여러분 뭐 가끔 어떤 분들은 이게 정자가 2개 들어가면 쌍둥이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는데 절대로 그건 이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염색체는 모두 46개거든요. 네. 뭐 동물마다 다르고 그러긴 한데 사람은 46개인데 46개가 정상적인 사람이니까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서 46개가 되려면은 둘 다 수정하기 전에 염색체 수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그걸 감수분열이라고 하는데요. 네. 수를 줄여가지고 23개씩 돼야지 돼요. 23개씩 만들어 놓고 합치면은 46개의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자 23개, 정자 23개가 만나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자 하나가 더 들어와. 69개가 되죠? 23, 23, 23. 네, 69개가 돼요. 이렇게 염색체 수가 이렇게 비정상적인 건 세포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면 임신성 암으로 변하거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예, 쌍둥이는 정자가 2개 와서 생기는 건 아니고요. 일란성 쌍둥이는 난자가 2개가 배란이 되고 정자가 각각이 하나씩 들어가서 이제 되는 거고,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가 됐는데 중간에 이 세포가 갈라지면서 하나가 더 생기게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생기는 거라 가지고 그 개념은 이제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자들이 진행을 해서 만나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갈 때에 정자는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만 들어가죠. 네, 정자는 이 머리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모자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자를 쓰고 있다가 그 모자 요 안에 중요한 게 들어있는데 모자를 싹 벗고 중요한 것만 딱 꺼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녹아 없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안에는 핵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핵만 세포는 이제 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자는 핵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까 난자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네. 정자는 굉장히 작은데 그 작은 세포 중에서도 핵만 들어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의 애초에 시작이라는 게 난자의 세포를 모체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포에는 핵이 있고요. 네. 세포질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세포질이 쉽게 말하면은 모든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뭐 단백질을 만드는 기구도 갖고 있고, 뭐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구도 갖고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물질을 이동시키는 기구도 갖고 있고, 쉽게 말하면은 가정 내의 모든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게 이제 난자인데, 이 정자는 핵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벌거벗은 몸으로 들어가서 이 난자에 있는 옷을 얻어 입고 거기서 주는 음식물을 먹으면서 그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시작이에요. 굉장한 모성을 바탕으로 사실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힘, 어떤 역사를 이어가는 이 힘은 사실은 모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영국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 설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 딱 한 개만 골라라. 맞아. 그러니까 마더라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네. 사람들이 파더도 있을까봐 막 30등, 50등, 100등까지 갔는데 파더는 안 나왔다 그래요. 그만큼 이 모성이라는 거가 우리의 생명의 어떤 하나의 근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찾아 나서고 삶의 어떤 근원을 찾아 나선다고 할 때 우리가 늘 모성을 생각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인 이 원천이 사실은 저는 여기서 시작한다고 보고, 또 한 가지는 이 모든 생명의 시작이 이렇게 기반을 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네. 남성이든 여성이든 이 성이 발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네.
초반에는 다 여성으로 발달 단계가 진행이 돼요. 네. 여성으로 발달 단계가 쭉 진행이 되다가 한 뭐 5주, 6주 이렇게 지나가면은 남자 염색체인 Y 염색체가 만일에 있으면은 네. 어느 순간에 깨달아요. 아, 나 남자구나. 이거를 Y 염색체가 일깨워줘요. 그래서 Y 염색체가 그걸 일깨워주면은 그때부터 이제 여성으로 발달하는 기관을 막는 물질들이 나와서 그쪽을 막고 남자 쪽으로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Y 염색체가 있는데 존재는 하고 있는데 기능이 안 되면은 그 아이는 XY라는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태어나서 보면은 모든 외부 기관은 다 여자예요. 이제 그만큼 기본적으로는 여자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거가 남자 Y 염색체를 이제 인해서 이제 길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만큼 여성성을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모티브로 삼고 있는 게 생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모성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 수정이 됐어요. 드디어 자세하게 이걸 다 설명을 못 드리는데 어쨌든 주변에 이런 뭐 쓸데없는 세포들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요게 이제 수정된 세포입니다. 수정된 세포이고 요게 보게 되면 이렇게 난자의 핵이 약간 커져 있고요. 요게 정자의 핵이에요. 둘이서 아직은 안 친해요. 아직은 이렇게 서로 막 달라붙어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 거리도 있어요. 조금 서먹서먹한데 이제 요게 완전히 만나가지고 세포와 세포 핵이 융합이 되고 그 세포가 융합이 된 세포에서 어떤 물질들이 나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런데 이렇게 세포가 만들어진 요 세포를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름을 지었는데 이 세포의 이름을 자이고트라고 지었어요. 자이고트의 뜻은 뭐냐면은 이제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하는 남녀가 하나가 된다는 거, 이 생명이 시작된다는 거는 어려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는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이제 지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드디어 엄청난 확률을 뚫고 이제 하나의 인간 세포가 이제 형성이 됐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정말로 인간이라는 거에 생명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 개가 이제 두 개가 되고 쭉쭉 갈라져 나가겠죠. 그런데 이 난자 세포가 굉장히 크다고 그랬는데 요 겉에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지만 호두 껍질 같이 우리가 이제 요걸 조나 펠루시다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요 호두 껍질 같은 게 요걸 딱 싸고 있어요. 난자를요? 보호를 하는 거죠. 이 생명체를. 엄청 딱딱하고 이거는 뭐 거의 콘크리트 아니라 원자폭탄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뭐 뚫을 수 없을 정도의 탄탄한 껍데기를 갖고 있고 그 안에 수정된 생명체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원장님 이게 정자와 난자가 딱 만나 수정된 순간 그 보호하는 물질이 생기나요? 생기는 거죠. 수정된 순간 그 보호하는 물질이 그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쭉 되면서 난자도 일정 부분 각군은 있었어요. 원래 각군이 있었는데 더 보완이 되고 더 이제 그 보호를 해주는 이제 구조를 갖게 되죠. 그렇게 돼서 요 안에 있는 세포가 계속 자라나게 되면은 이게 딱딱해지니까 자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포가 계속 작아지면서 분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 저런 난자가 계속 두 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사람이 한 50m는 돼야 될걸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구조를 가지고 계속 세포가 이렇게 쪼개집니다. 작아지면서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겉에는 동일한데 안에가 두 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세포가 하나일 때하고 또 두 개일 때하고는 또 차이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포가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이렇게 같이 있으려면은 세포가 두 개가 되면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포가 떨어져 있으면 이런 형체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세포들이 서로.
그런가 하면은 달라붙어 있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뭔가 이렇게 통하는 게 있어야지 돼요. 물질도 통하고 물도 통하고 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돼요. 그런 게 있는 가운데에 세포들이 어떤 일종의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 갑니다. 두 개일 때부터. 그런 구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세포가 두 개일 때부터 붙어 있고 서로 통하고 이런 구조가 점점 만들어집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3개가 되고 4개가 되는데 3개에서 4개가 되는 과정 또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뭐 3개, 4개, 5개라고 볼 수 있는데 굉장한 변화인 게 3개 정도 세포가 있을 때는요. 그냥 세포가 이렇게 한 표면에 있어요. 네. 한 평면에 있어요. 네. 2차원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4개 정도가 돼서 이게 숫자가 늘어나는데 겉에는 한정돼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뭔가 바뀌어야지 돼요. 입체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3차원 구조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2차원 구조에서 3차원 구조로 바뀌게 돼요. 그래야지 우리 몸이 이렇게 3차원적인 구조를 갖게 되어 있지. 만약에 몸이 2차원적인 구조로만 계속 자란다고 치면 우리 몸이 A4 용지 같을 거예요. 평면이요. 뭐 편할 수도 있지. 뭐 지하철 타면 그냥 딱 연결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몸이 그렇게 돼서는 이제 살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몸이 3차원적인 구조를 갖게 되고요. 우리가 이렇게 세포 분열부터 그때부터 되는 거죠. 세포 분열뿐만이 아니라 세포 내에 있는 분자 구조라는 게 있어요. 네. 세포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분자 단백질 구조도 3차원적인 구조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이제 예전에는 몸 전체를 보다가 장기별 질병을 보다가 세포의 질병을 보다가 이제는 분자와 이런 물리 수준의 질병까지 보게 되었는데 3차원적인 구조에 문제가 생기면 질병이 생긴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물학적 물질들의 3차원적 구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이제 굉장히 이제 커지게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은 이제 그런 식으로 3차원적인 구조를 갖추어 가면서 세포가 3개, 4개 되고 그럴 때에 동일한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 몸 안의 세포가 전부 몇 개 정도 될까요? 한 60조. 네. 보통 뭐 말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60조 정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보통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는 한 40조 개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임신 기간을 보통 280일 정도 잡으니까 네. 280일 동안 40조 개의 세포를 만들어낸다. 1초에 약 10만 개 내지 15만 개 정도의 세포가 생겨야지 돼요. 맞아요. 이 얘기는 그만큼 세포 분열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세포 분열을 할 때에 이런 염색체라든지 DNA 구조라든지 이런 정보들이 정확하게 서로 똑같이 배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이 복사되고 또 나눠주가는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생명의 과정이라는 게 세포는 1개가 되고 2개가 되는 걸로만 생각하고 2개가 4개가 됐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세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포 안에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일어나고 있는 이 생명 현상이라는 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일 때이든 2개일 때이든 3개, 4개일 때이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1초에 10만 개 내지 10만 개 정도의 세포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천성 기형이 보통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선천성 기형이 생기는 거는 이제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네. 이런 세포 분열의 수준과 이런 횟수를 생각하면은 그 정도밖에 안 생기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학적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기적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혹시 방송을 보고 있는 임산부인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100만 개 세포가 생긴 거예요. 네. 분열을 한 거예요. 뱃속의 아기가. 뱃속의 아기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히죠. 너무나도 정교하고 이거 자체가 어떤 정말 우연에 의해서 이렇게 생기거나 이거 자체가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설계 없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자체가 저는 굉장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예,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그런 배짱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참 만나보고 싶을 정도인데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런 가운데에 생명의 이런 지도들, 생명의
어떤 그 청사진들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세포 안에서. 그래서 5개가 되고 뭐 쭉 되는데 네.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세포가 동그랗게 생겼어요. 네. 보통은 네. 동그랗게 생겼는데 동그란 것끼리 이렇게 우리가 애들 그 풀장인가요? 이렇게 공 모아놓은 데 가게 네, 네, 되면은 네. 공과 공 사이 동그란 게 있으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네. 근데 만약에 우리 몸이 3차원적인 구조는 갖췄는데 그런 상태로 계속 커지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 몸이 지금의 8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공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공간을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요 그림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자라다가 네. 어느 순간이 되게 되면은 공간에 딱 주저앉아 세포들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렇게 쪼물쪼물하게 그런 구조를 이제 갖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틈을 주지 않는 거네요. 그렇죠. 틈이 있으면은 커져야 되고 물질 교환도 왜냐하면 접촉하는 면이 작아지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죠. 서로 연결하고 소통하고 이런 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이 밀착되는 그런 과정을 요 세포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6개가 되고 이제 쭉 이제 자라나게 되는데 네.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자라나게 되죠. 네. 그런데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수정은 나팔관 끝에서 일어나서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러한 과정들 세포가 분열하고 DNA를 복제하고 이런 과정들은 이렇게 나팔관을 통과하는 이 과정 중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정착되지 않고 그럼 이동하면서 되면서 이렇게 나팔관을 통과하면서 이런 모든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좀 가만히 앉아가지고 좀 편안하게 뭐 좀 했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은 이 편안하고 좋은 순간은 굉장히 짧더라고요. 뭔가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우리 몸의 시작이라는 게 사실은 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행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생겨요. 쭉 생기면은 그 겉에 좀 파랗게 동그랗게 네. 되어 있는 게 아까 그 호두 껍질 같은 그런 껍데기들이에요. 보호해주는 물질. 보호해주는 것들. 그런데 생명을 보호하는 것. 요게 분열을 해서 한 세포가 100개 정도 되게 되면은 네. 이제 껍질을 벗고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껍데기를 가지고서는 착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음. 자궁 내벽에 착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쭉 과정을 겪으면서 요 껍데기를 벗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요게 이제 요 나팔관 안을 지나가고 있는 이 수정된 초기 인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정란. 요 주변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오돌도돌한 게 네, 있죠. 네.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요 기간이 한 일주일 걸립니다. 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느냐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하면서. 하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하려면은 본인이 가든지 뭔가 끌어주는 거. 뭔가 옮겨주든지 네. 둘 중에 하나가 돼야지 되는데 네. 그럼 어떻게 가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는 섬모라는 거 아까 나팔관 끝도 네. 얘기했고요. 네. 코도 얘기했지만 네. 섬모라는 게 나팔관 안에도 있어요. 나팔관 안에도 네, 있어서. 나팔관 안을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게 다 섬모들이에요. 이 관처럼 네, 된 건 다. 이렇게 섬모들이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해주는구나. 선모. 계속 이렇게 이제 자궁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위에 뭐 공 같은 게 하나 있으면은 계속 옮겨주고 전부 다 이렇게 옮겨주다 보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돼 있을 거예요. 그 자궁 쪽으로 계속 움직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섬모의 작용에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다른 섬모들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만 혼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요 위에 가던 나팔관에 지나가던 수정란. 수정란이 못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거기에 멈출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나팔관에 있는 이 수정된 이 생명체는 8주 이상을 자랄 수가 없어요. 그 공간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네. 8주 지나면 터지게 돼 있어요. 그게 옛날에 이제 모성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였던 자궁 외 임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 있다. 이 자궁 외에서 지금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왜 이 나팔관 끝에서 수정을 하게 하셔서 여기를 이동을 하게 만드셔가지고 이게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팔관 임신이 되고 또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는 생명을 잃었지만 요즘은 이제 초반에
초음파를 많이 봐서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네. 나팔관은 이제 수술하게 되면 잘라내게 되고 또 불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생기게 해놓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뭐 물론 명확하게 뭐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 건 않지만은 제가 여러 가지 문헌을 통해서 추측하는 거는 이렇게 아까 겉에 싸고 있는 요런 호두과 네. 껍데기 같은 것들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요 전 단계의 세포들은 이런 연약한 2개, 3개, 4개 정도의 세포들은 네. 자궁 이 내막 안에서는 생존하기가 어려워요. 이 자궁 내막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도 있고 굉장히 세포가 거칠기 때문에 연약한 세포들이 살 수가 없어요. 아. 사람의 우리가 임신 그 수태율이라고 수정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까지 요게 그 사람이 제일 퍼센트가 낮아요. 보통 동물들은 수정하면은 거의 100% 가깝게 거의 뭐 대부분은 출산을 해요. 그런데 사람 같은 경우는 한 100개 정도 만일에 수정을 했다고 치면은 끝까지 출산하는 게 50 내지 60 정도라고 봐요. 우리가 이걸 임신 소실률이라고 하는데 여기처럼 임신은 됐지만 수정은 됐지만 착상을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들이 그렇게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만큼 자궁 입구는 제가 이제 다음번에도 설명드리겠지만은 착상이라는 과정이 굉장한 하여튼 험난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겪어서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 또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포 분열을 했는데 2개나 뭐 이렇게 4개나 이때는 자궁 내벽의 착상 자체가 안 된다. 안 되죠. 그러니까는 그 원리를 보면은 나팔관 끝에서 수정이 돼가지고 아직은 생존하면서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여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 안에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세하게 왜 거기서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어떤 역할을 나팔관과 이게 하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세포는 성숙하고 또 세포는 이제 어떤 기능을 갖추게 되고 세포 하나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정보도 갖게 되고 이제 그런 거를 갖춘 다음에 한 100개 정도의 세포가 되게 되면 이제 2갈래로 갈라져요. 그러면서 요 안쪽에 있는 세포가 진짜 이제 생명 아기가 되고 네. 겉을 싸고 있는 세포들은 태반, 양막, 양수 이런 걸 만드는 것들로 이제 갈라지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수정하고 일주일 정도 이렇게 거치면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하나님 왜 자궁 내막에 그냥 곧장 이렇게 갖다가 꽂아놔 주시면은 얼마나 이 광야 40일처럼 막 여기를 거쳐야 되는가 그랬는데 어쨌든 광야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광야 같은 과정이지만 그 과정을 겪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포로서의 성숙도를 다 갖추게 됐다라는 이제 의미가 좀 있다고 저는 그냥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었고요. 말씀 중에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박사님께서 모르신다라는 거는 현대 의학이나 과학도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다라고 제가 이해를 합니까?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논문을 봐도 네. 잘 밝혀지지 않은 것들은 논문마다 주장하는 바가 다 틀려요. 그 얘기는 아직 잘 모른다는 거고 이제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는데 의학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네. 모른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직은 모른다. unknown 이렇게 나온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다 알지 못하지만 알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한다라는 입장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 네. 특히나 이런 그 생명의 어떤 단계, 초기 단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을 직접 대상으로 실험이나 연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동물 연구나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추측을 이제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람하고 동물하고는 또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어서 네. 그런 것들이 사람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직은 추측은 하지만 잘 모르는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0개 정도 되게 되면은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네. 이 안에 있는 요
보석같이 생긴 이런 세포들이 이제 진짜 아기가 되는 거고요. 네. 겉의 세포들은 이제 태반이나 양막이나 이런 걸 형성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요 세포들은 다시 세 가지 층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요. 어떻게 네. 세 가지 층일까요? 여기 제일 겉에 반짝이는 네, 네. 거 하나, 분홍색 하나, 안에 적색 안에. 하나 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가 되면서 여기서부터 우리 몸을 만드는 모든 기관들이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고 요 단계는 폭풍 전야와 같습니다. 폭풍 전야는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까지 잘 만들어 왔는데 착상을 해야지 돼요. 그렇죠. 착상이라는 절대절명의 그런 이제 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를 우리가 폭풍 전야라고 볼 수가 있고 이어서 이제 네. 착상에 대해서 네. 이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착상을 네. 이제 네. 해야지 되죠. 네.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단계에서 이제 착상을 해야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임신 소실률 말씀드렸죠. 네. 수정은 됐는데 끝까지 출산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사람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동물에 비해서. 그러니까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은 사람 임신의 반은 실패라고 이렇게 보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패하게 되는데 그 실패의 가장 큰 이제 원인을 제공하는 게 착상 단계예요. 자, 아까 연약한 세포들이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네. 세포를 통과해서 그렇죠. 요 잘 자란 세포들이 이제 겉에 껍데기를 벗고 이렇게 나온 요 세포들, 네. 요 세포들이 이제 자궁안을 들어가야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포로서도 어떻게 보면은 바깥 세상은 사실 처음 보는 겁니다. 처음 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험도 없고, 네. 예. 조금 뭐 안에서 배웠다고는 할 수는 있지만 아직은 세포의 역할이라는 거는 자기 스스로 대사도 해야 되고 그러지만 또 하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세포가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요. 세포가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어디를 막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붙어 있고 네. 그걸 억제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게 고삐가 풀려서 돌아다니는 게 암세포 같은 것들이에요. 암이 걸리면은 서로 붙어 있고 서로 제재하고 서로 단속하는 게 없어져요. 이게 사라지면서 세포들이 지멋대로 막 돌아다녀서 그게 이제 전이가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막 돌아다니고 하게 되면은 이제 전이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포와 세포 사이의 관계, 어떤 접촉, 붙잡고 있는 거 이런 게 정상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이제 다 거쳐서 정상세포가 됐지만 자궁 내막을 뚫기에는 아직은 너무나 역부족인 상태인 경우가 많고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이 기능을 갖고 있어요. 네. 뭐 혈액 기능도 있고 뭐 뼈도 있고 네. 근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면역계라는 게 있습니다. 네. 면역은 쉽게 말해서 나와 내가 아닌 다른 걸 구별하는 능력을 얘기를 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요새 면역 얘기 많이 해요. 면역력을 키우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면역력이라는 게 꼭 어떤 다른 물질을 방어하는 거에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정상 세포를 보호하고 안 좋은 세포를 제거하고 또 이런 피로 물질이라든지 쓸데없는 물질을 제거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면역이 굉장한 역할을 이제 하게 되어 있는데 면역은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아닌 게 1%라도 있으면은 거부합니다. 근데 정자는 내 거가 아니잖아요. 아니지. 무려 50%가 다른 거죠. 그죠? 이 임신한 지금 이 수정된 이 인간 초기 이 생명은 반반이에요. 엄마 거 반, 아빠 거 반. 그러니까 자궁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50%가 다른 거예요. 네. 이게 1%만 달라도 우리 몸 안에 면역계가 정확하게 작동을 해가지고
그 물질을 없애든지 뭐 감싸든지 막 태클을 걸어가지고 못 살게 만들든지 기능을 못하게 만들든지 어쨌든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생명체는 반이 다른 거예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불가능에 가까운 거죠.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반이나 다른 사람 거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조금만 달라도 가서 죽이게 돼 있죠. 기능을 못하게 돼 있고 감싸고 어쨌든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착상을 해서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 자궁 내막 안에도 엄청난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평상시에도. 왜냐하면 자궁 안으로 들어오는 균도 있을 거고 나쁜 그쵸.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세포들이 눈을 뜨고 살아서 막 활동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혹시 나쁜 게 들어오지 않았나 그렇죠. 계속 감시체제에 있는데 감시쳐져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지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적들이 좀 잠자고 있고 그러면 쓱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막 더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참 너무 희한한 거는 이 과정을 또 어떤 논문들이 이렇게 논문 제목을 쓰고 그랬는데 또 기가 막힌 표현을 한 논문이 있더라고요. 이 관계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봤는데 네. 한 논문에서 너무 재밌는 표현을 봐가지고 네. 우리나라 옛날에 그 유행가 가사에 나오는 거였는데 네. 이 착상 뭐 이렇게 쓰고 밑에다 부제를 전쟁 같은 사랑이라고 썼어요. 아 전쟁 같은 사랑이다. 네. 이 전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전쟁이라는 게 뭐예요? 적과 나를 구별을 해야 해서 되는 거잖아요. 이겨고 적을 물리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전쟁도 있지만 사랑도 있는 거야. 받아들여야지 되는 또 몸 전체를 봐서는 그런 운명이 있는 거예요. 전쟁과 사랑이 같이 있는 게 착상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나느냐? 임신을 하게 되면은 요 자궁 내막에 그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여러 가지 면역 세포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세포들이 조금만 다르면 포를 쏘든지 달려가 죽이든지 네. 해야 되는데 네. 임신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자궁 내막에 어떤 호르몬이 들어오고 물질이 변하고 이러면서 네. 이 세포들이 보고는 있어요. 네. 아, 저 나하고 50% 정도 다른 세포가 들어오는구나 하는 걸 보고는 있는데 공격하진 않아요. 그렇게 바뀌어요. 이 면역 세포들이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은 다르면 가서 죽여야 되는 건데 네. 정체성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의 정의가 바뀌는 거야. 아, 저 대상은 사랑으로 품어야 될 대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면역 기전을 제어하고 참고 그리고 참아야 된다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여러 가지 교육 주변에서 받은 게 아, 저거는 우리랑 다르지만 죽여야 될 대상은 아니야. 받아들여야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너네들은 잠자코 있어. 잠자코 있으면 돼. 라는 거를 교육을 시키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팔복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온유하다라는 네. 말씀. 예. 자기가 할 수 있어요. 능력도 있고 뭐 다 갖출 거 갖췄고 다 할 수 있는데 기다리는 거죠. 이 하나님 뜻을 기다리듯이 우리 몸 안에 전반적인 그 기전에 임신의 기전에 자기를 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만일에 그 중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말을 안 듣고 아, 난 내 생각대로 그냥 할래. 그래서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게 이제 반복 유산 되는 분들을 이제 가끔 조사를 해보게 되면은 이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공격하는 이 면역 기능들이 다시 옛날의 정체성으로 되돌아가서 그 옛날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 있어야 되는데 옛사람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성정을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아이고야. 임신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성 유산이 계속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착상을 해도 띄워버리게 되는 그런 연관을 주게 돼서 이제 치료로 그런 그 면역 글로불린 같은 걸 주사해가지고 뭐 조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착상이라는 이 과정이 굉장히 이제 험난하고 이제 어려운 과정이지만 그 안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새로운 자아를 이제 획득하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쟁 태세는 갖추고 있었지만 이제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 자궁 내막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자궁 내막에는 세포가 촘촘하게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물리적으로 어떻게 들어가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 수정된 요 생명체가 네. 세포들이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조그만 이렇게 세포 사이를 이렇게 뚫고 들어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동그랗잖아요. 네. 요 세포 사이를 살짝 벌리면서 이렇게 들어가. 그러면은 요 세포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은 네. 기가 막히게 임신하게 되면은 임신 조직 자궁 내막이 준비를 해요. 네.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좀 커지고 네. 이 충분한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선물 꾸러미는 이만큼 갖고 있는 거예요. 자궁 세포들이. 그래서 수정된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영양분을 왜냐하면 처음에는 피가 통하지가 않거든요. 처음에 자라고 그럴 때는 피가 통하는 게 아니고 피는 조금 며칠 지나야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네. 태반에 아주 초기 조직이 생기고 그러려면 조금 지나야지 돼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 세포들이 다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양 공급을 이제 해주게 돼요. 그러는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요 생명체들이 자라나게 되죠.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몸 안에 정상적인 활동을 하던 면역 세포들이 관용을 베풀고 이해를 하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착상에 이제 성공을 이제 하게 되고 이 착상 가운데서 자라나는 세포들은 이 좀 더 안정된 환경, 자궁 안에 내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쉽게 말하면 여긴 그냥 궁전이에요. 이 안에는 부족한 게 없고 뭐 안전하고 또 이제 나중에 태반도 생기고 혈관이 연결되고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더 이상 뭐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자라나게 되고 기관을 형성하게 되고 머리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폐도 만들고 네. 팔다리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이 자라나고 커지고 기능을 이제 얻게 되고 하면서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갖춰가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이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하나의 세포가 너무나도 여러 과정을 거치고 정자도 힘들고 난자도 어려웠지만은 그 정자는 자궁 입구를 뚫고 들어오고 또 난자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자기 세포들 중에 또 없애야 되고 죽어가는 세포도 있어야 되는 과정을 통해서 둘이 만나게 됐고 둘이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나팔관을 통과하면서 그 어려운 과정 속에서 나팔관을 통과할 때 한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수정된 이 생명체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내가 어떻게 움직여 보겠다고 움직이게 되면은 이 물결에서 파동에 어긋나면서 머물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가만히 있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서 기다리기도 해야 되고 또 큰 뜻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요 세포들이 그 기다리는 과정을 통해서 자궁으로 잘 이동을 하고 또 착상이라는 전쟁 같은 그 상황을 극복을 하고 자궁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일단 1차적인 이제 위험 요소들은 많이 지나가고 1차적인 이제 안도감을 가져도 되는 시기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시기 역시 임신 초기이기 때문에 항상 위험과 항상 조심함이 사실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도 하죠. 여기서 자라나는 모든 이 기관과 모든 몸들은 이제 앞으로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서 이 몸 하나하나 기관이 생기는
과정도 너무 신기해요. 심장이 생기고 우리 몸에는 피가 생기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피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그럴까요?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생명에 대해서 네, 좋은 말씀 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